2016년 제주도의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해녀 종사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저희는 그 실마리를 바로 지금 제주도에서 해녀로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의 해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산읍 삼달리 어촌계 소속 이제 11년 차 해녀 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신산리 해녀 전유경이고요. 8년 전에 제주도 와서 지금 8년째 물질하고 있는 42살의 해녀입니다. 2018년도에 이 동네에 이주하면서 이 어촌계하고 대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횟수로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촌계에 들어간 지는 4년 됐고, 네. 물질한 지는 3년 된 이제 신내리 어촌계 해남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은이리 어촌계 소속 나경아 해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녀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해녀가 된 지는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뭔가 정했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부르는 거에 대한 고충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 고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고충을 있음에도 뭐 투정 없이 다 같이 모일 때 모이고, 다 같이 뭔가 할 때 하고, 뭔가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다 보니 제주 해녀 문화가 유지되는 이유가 저는 그냥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아닐까? 그게 없었으면은 그 힘든 상황에서 해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고무옷이 아니라 그 소중이랑 유명천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겠어요. 맨살에. 그리고 밖에서는 속옷 입고 다닌다고 얼마나 놀림을 천박하다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거를 밖에서도 그런 천박하다는 소리 듣고 바다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고 추위와 견뎌싸고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그 동요? 물벗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절대 나 혼자서는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 해녀들한테 내려오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벗이 있어사. 이게 뭐냐면 벗이 있어야지란 말이거든요. 절대 바다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물질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엄마들이 제가 계속 어디 있나 계속 잘못될까봐 계속 확인하시고 지켜보시고 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막 죽게 싸우고 욕하고 싸워도 바다에 가면 저 사람이 자리나 살피고 지켜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목숨으로 엮여있는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 그 말이 있었잖아요. 마을 하나에서 애를 다 키운다고. 저희 첫째, 둘째는 진짜 마을을 다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약자를 배척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저는 너무 좋아서 지금 11년이라는 동안 이제 고되지만 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을 이런 게 깊이 박혀 있어서 쉽게 이제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식구가 아니더라도 이 한 바다에 드는 당근 이상 배척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런 마인드. 그런 거를 좀 알리고 싶죠. 그런 문화적인 거. 해결하는 문화가 되게 배타적인 집단이라서 쉽게 틈을 내어주질 않으세요. 특히 저같이 육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사실 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만장일치여야 돼가지고 저라는 해녀를 어촌계에 받아주려면 이 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 한 1, 2년, 3년까지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영위를 해야 되니까. 해양 레저 시설을 어촌계와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어촌계와 협의나 논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해녀의 고령화, 그야말로 할머니들이에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곳에서 이 생활 터전으로 갖고 계시던 분들하고 뭔가 비즈니스, 이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영위해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60년 이상을 이 바다에서 물질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신뢰도가 쌓이기 전까지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에는 그 틀을 어떻게 깨느냐, 처음에. 어촌계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잘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일 거예요. 이제 해녀분들이 10분 넘게 모여 계시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협의점을 도출해 나가려면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 된 것 같아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면 공동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찬성을 해야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그나마 약간 오픈마인드? 그러니까 오픈마인드를 가장한 이런 아직 폐쇄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요즘에는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그동안 봐왔던 애들과는 많이 다른 막내이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전시회도 한번 모시고 갔거든요. 개인전 할 때. 그랬더니 너의 머릿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냐며. 자기네들이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너의 머릿속과 우리 머릿속은 너무 다르다며. 좀 이해하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녀 문화의 변화가 있으면, 해녀 물질에 대한 거나 공동체 문화의 변화가 있으면 유네스코에서 떨어지겠죠.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이제 체력이 먼 바다에 갈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깊은 곳에 못 들어가요. 네, 폐활량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다 하군 바다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군이 있으면 애기 해녀가 왔을 때 얘를 키워서 상군에서 같이 작업을 할 텐데 해녀는 결코 바다에서 혼자 작업을 못 해요. 저 역시도 먼데 가더라도 누군가 하는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면서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같이 나갈 수 있는 상군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직에 있는 세대들이 바뀌면은 해녀 문화 자체는 그냥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해녀 회장이라는 개념도 없어질 거고, 정말 그야말로 프리랜서처럼 개인적인 바다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구성원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왜냐면 젊은 해녀들도 지금 제주도에 102개, 103개 어촌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네. 바다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40대 해녀가 저 혼자밖에 없는 실정이고, 다 은퇴해버리면 결국에는 혼자 남는 건데 나 혼자 해녀회장 선출을 하고 막 이럴 수는 없게 일단은 역사 속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막시로 상군, 중군 그 바다에 대한 그런 위계 질서도 조금 없어질 거고, 결국엔 이게 정말 프리랜서처럼 바뀌지 않을까? 해녀 전체 인구에서 70세 이상이 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도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은퇴 나이가 있거든요. 왜냐면 건강상의 문제로. 그런 것들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신규 해녀가 또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또 사실은 어촌계의 어떤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받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드는 해녀 수에 비해 들어오는 해녀가 많이 없어서. 제주도는 갠당 문화다, 끼리끼리다, 혈연 지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해녀가 될 수가 없다. 해녀학교 나오면 뭘 하냐, 받아주질 않는데 자기네들끼리 해먹는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해녀가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막상 되어보고 나니까 왜 그런지 그냥 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해녀라는 건 한 번 되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해녀이고, 그게 물질이고, 그게 문화인데, 요즘 젊은 해남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약간 좀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MZ분들한테는 매우 낯선 문화일 거예요. 보통 다수결이라는 거는, 그죠? 3분의 2 혹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십 년을 그렇게 서로를 합을 맞춰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조금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말이 안 통한다. 응?
거죠.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왜 이거를 수긍을 안 하지?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직장도 보통 다니다가 그냥 그만둘 수도 있고, 해볼까라는 생각 혹은 이 회사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민은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안 맞으면 그만두면 되지, 아니면 안 맞으면 뭐 회사 옮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좋은 조건을 찾아서 그런 회사를 뭐 고민하고 막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있겠지만, 물질은 또 진짜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한번 해녀가 되면은 그 마을에 그 같은 공동체인 사람들과 70살, 80살, 90살 될 때까지 얼굴 맞대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해녀를 뽑을 때 기준이 높은 이유도, 한 번 뽑으면은 이 친구를 30년, 40년, 50년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잘 맞지 않고 반발심도 심하고 뭔가 정서적으로나 교류가 잘 안 되고 잘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뽑을 수가 없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인턴 과정에서 많이 걸러지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자기 기준대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고 할머니들에게 조금만 이제 손녀딸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걸 하면 잘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할머니들도 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고 서로 이해를 하려 노력을 하면 젊으신 분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항상 그래요. 내 바다에서 인정을 받으면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순간이 온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야말로 해녀는 바다 해자와 여다 바다의 여인이다. 또 바다에서 정말 해녀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다에서 묵묵히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빛을 발할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자만하지 말고 이제 초심을 잃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해녀라는 게 어쨌든 젊은 친구들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된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 해녀는 그렇게 좀 뭔가 가볍게 생각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녀를 꿈꾸는 친구들 혹은 뭐 해녀 문화에 대해서 약간 좀 반발심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유가 있고 티오가 안 생기면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약간 뭐 할망들이 욕심이 많아서 은퇴를 안 해줘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티오가 넘쳐도 어쨌든 뽑기는 뽑아요. 한 마을당 뭐 두세 명씩, 세네 명씩, 네다섯 명씩, 뭐 많은 데는 막 10명씩 뽑는 데도 있고. 근데 결국은 뽑으면은 본인들이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소수의 경서나 이런 것, 공동체 의식이 없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겠죠. 마을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정식 해녀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건 해녀가 아닌 거거든요. 요즘 해녀들이 왜 젊은 해녀들을 원하냐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일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해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한들 이게 충분한 밥벌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보셔야지, 그냥 달콤한 일이거나 물에 들어가서 물질만 하는 일은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 삶의 일부, 그냥 공동체, 저의 무덤. 저는 죽을 때까지 바다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매일 같은 포인트를 들어가도 그냥 되게 좋아요. 삶이죠, 제 집이고, 제 삶이고, 제 관이고. 어떤 엄마는 ATM이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자기도 엄마지만 엄마 같단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은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나에게 바다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 이거는 되게 저한테도 중요한 게, 제가 제주를 내려왔을 때가 조금 멘탈이 흔들렸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바다에 들어가면서 이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바다는 생명 연장입니다. 그냥 삶인 것 같아요. 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애환이 다 담겨 있는 슬플 때도 가서 가족 앞에서 울지 못했던 거는 여기서 다 풀고 오고 또 기쁠 때는 또 삼촌들이랑 같이 나누는 게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어쨌든 이게 목숨과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잡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또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생각을 왜 했지라는 것도 있고 정말 선배 해년 삼촌은 금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다 내시하식을 근데 그것도 맞는 명언 중에 명언인데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내 삶 완전 삶인 것 같아요. 그냥 삶을 건져 올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업장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필리핀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시작해서 이제 물질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러다가 물이 지겨워서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다양한 사업을 했었어요. 이런저런 연유 끝에 제주에 돌아오게 됐는데 다시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어요. 지겨워서. 근데 다시 와서 어떻게 했던 인생의 회전목마죠. 돌아서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스타일은 틀리지만 여기서 하면서 물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웠던 거구나. 바다는 친정집 사랑방보다 편하다는 이 제주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댁도 아니고 친정집 그 뒷방보다 바다가 더 편하다는 거예요. 이 70년 정도를 물에서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면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끈을 놓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도. 다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단이던 세대 간의 갈등, 구성원 간의 의견 차이는 당연합니다. 아이를 사랑하더라도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듯이 공동체에 대한 해녀분들의 쓴소리는 공동체에 대한 강한 애정에서 기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녀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과도기는 해녀 공동체 문화만의 이야기가 아닌 저희가 몸담고 있는 그 어느 집단과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쌍방의 소통과 합의입니다. 서로 먼저 다가간다면, 서로 조금만 솔직해질 수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해녀분들의 솔직한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감히 바랍니다.